shouting. 절대 이 물로 국 끓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의 뇌를 녹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환경의학과 15년 추정 연구 4만 명 조사 결과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매일 쓰는 이 물 때문에 뇌 속 알루미늄 수치가 정상인의 3배까지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Surprised,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생 암을 겪을 확률 3명 중 1명입니다. 국립암센터 2023년 공식 통계입니다.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입니다. 대한치매학회 발표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들 대부분이 어르신 댁 부엌 한가운데에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혹시 아셨습니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국이나 라면 끓일 때 빨간색 온수 쪽으로 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찬물로 받고 계십니까? 둘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루시드 온수로 받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3초 안에 확인되셨죠? 그리고 혹시 지금 밥솥, 내솥에다 쌀을 바로 씻고 계시진 않습니까? Curious. 아니면 따로 그릇에 씻고 계십니까? 둘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밥솥에서 바로 씻고 계셨다면 shouting. 이것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습관 때문에 어르신 몸속에는 비소, 납, 수은 같은 독성 중금속이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쌓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간 환경 건강을 연구해온 환경의학 전문의입니다.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차갑고 밝은 병원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손주들과 오래도록 웃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평생 자식 키우느라 밥심으로 버텨오셨습니다. 내 건강은 뒤로 하고 가족만 생각하셨죠? 이제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셔야 할 때인데 잘못된 주방 습관 때문에 뇌와 간이 망가지고 계십니다. 식스,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Excited.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완벽하게 아시게 됩니다. 첫째, 주방에 숨어있는 9가지 독소 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둘째, 이미 쌓인 독을 싹 빼내는 해독 4대 천왕 비법이 무엇인지. 셋째,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황금 습관이 무엇인지. 이 3가지만 아시면 치매를 피할 수 있고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주방이 독을 만드는 공장인지 아니면 보약을 만드는 공장인지 오늘 여기서 그 운명이 갈립니다. Pause.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Shock. 저는 실제로 그 사소한 습관 때문에 정말 소중한 분이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지난달 일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 상담 중이었는데 아주 익숙한 번호가 떴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87세 박순자 어르신의 따님이었습니다. 그분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말끝마다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희 엄마가 어제 저를 못 알아봤어요. 식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파우스. 박순자 어르신은 어떤 분입니까? 평생 술, 담배 한 번 안 하시고 매일 새벽 약수터에서 물 떠오시고 직접 가꾼 상추, 고추만 드시던 분입니다. 동네에서도 저 연세에 저렇게 건강한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정하고 성품도 고운 분이었죠.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 잊는 일이 잦아지고 성격이 돌변하듯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30년을 살아온 집 앞 골목에서 길을 잃고 주저앉아 우셨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치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Whispers. 박사님, 일반적인 노인성 치매랑 양상이 다릅니다. 뇌혈관 사이사이에 염증이 꽉 차 있습니다. 무언가가 오랜 시간 조금씩 뇌세포를 병들게 한 흔적 같아요. Surprised. 그리고 정밀검사 결과 저는 정말 믿기 힘든 수치를 봤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몸속에는 비소, 납, 수은 같은 독성 중금속 수치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건강하던 어르신 몸속에서 이런 독성 물질이 쌓였을까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매일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음식을 만들던 그 주방 한가운데에 숨어 있었습니다. Pause. 자, 여기까지 핵심만 기억하세요. 건강하게 사시던 분도 주방 습관 하나 때문에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억하셨죠? 그리고
이미 몸속에 쌓여버린 이 독성 물질을 대변으로 싹 밀어내는 해독 세대천왕이 따로 있습니다. 아침에 이것 하나만 챙기면 몸속에 독성 금속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강력한 비법입니다. 이건 제가 중간에서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루쉣. 자, 그럼 첫 번째 범인부터 바로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주방 속 9가지 범인을 크게 3그룹으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물과 공기의 독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조리 도구의 독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포장재의 독입니다. 이렇게 3그룹으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 물과 공기의 독부터 시작합니다. 파우스. 첫 번째 범인은 뜨거운 수돗물입니다. 제가 박순자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은 국을 끓이신다며 아주 자연스럽게 수도꼭지를 빨간색 온수 쪽으로 획 돌리시더군요. 루쉿. 어르신, 지금 그 물 무슨 물입니까? 제가 다급하게 여쭈었더니 어르신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시더군요. 무슨 물이긴 수돗물이지. 빨리 끓으라고 따뜻한 물 받았어. 가스비도 아끼고 좋잖아. 식스.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설탕을 찬물에 넣으면 잘 안 녹죠? 하지만 뜨거운 물에 넣으면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배관 속에 낀 찌꺼기, 녹, 그리고 납 같은 중금속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물일 때는 괜찮던 것들이 뜨거운 물이 닿으면 미세하게 녹아나올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한국환경공단 수질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같은 배관에서 온수로 받은 물의 납 검출량이 냉수보다 평균 2.7배 높았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배관을 돌고 나온 뜨거운 물로 국을 끓여 드셨던 겁니다. Curious. 끓이면 괜찮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Six. 물을 끓이면 깨끗한 수증기는 날아가고 냄비 속에는 물에 녹아있던 중금속 성분들이 더 진하게 농축되어서 남게 됩니다. 마치 소금물을 졸이면 소금이 더 짜지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범인 정리합니다. 뜨거운 수돗물은 중금속 농축액입니다. 국물, 밥물은 무조건 찬물로 받으세요. 기억하셨죠? 파우스. 자, 이제 두 번째 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담배도 안 피우는 여성분들이 폐암에 걸린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비흡연 여성의 폐암 급증 1순위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주방 매연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 위에서 기름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가 담배 연기보다 더 무섭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범인은 주방 매연입니다.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환기 없이 요리하는 주부의 폐 손상도가 하루 담배 반 갑 피우는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10년이면 담배 5갑 분량의 독소가 폐에 쌓이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가스불 켜기 전에 무조건 환풍기부터 켜고 창문도 10cm만 살짝 여세요. 공기가 돌아야 매연이 진짜 빠져나갑니다. 요리 끝나고 5분 더 환풍기 돌리시면 완벽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그룹, 물과 공기의 독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뜨거운 수돗물과 주방 매연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룹 조리도구의 도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룹의 범인이 5개나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범인은 뚝배기입니다. 어르신들, 된장찌개는 보글보글 뚝배기 맛이죠. 그런데 그 뚝배기 설거지할 때 주방 세제로 벅벅 닦으시죠. 여러분, 혹시 뚝배기를 세제로 닦으십니까? 아니면 물로만 헹구십니까? 둘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세제로 닦으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뚝배기는 흙으로 빚어서 숨을 쉬는 그릇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치 스펀지와 같습니다. 어르신이 세제로 벅벅 닦으면 그 구멍 사이로 세제가 스펀지처럼 몽땅 흡수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찌개를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뚝배기가 어제 빨아들인 그 독한 세제를 국물에 그대로 콸콸 뱉어냅니다. 실제로 MBC에서 충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세제로 닦은 뚝배기를 싹 비우고 맹물만 넣고 끓였는데요. 글쎄, 냄비에서 세제 거품이 보글보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독한 세제 찌개를 구수하다며 다 마신 겁니다. 세 번째 범인 정리합니다. 뚝배기는 세제 금지입니다. 쌀뜨물이나 베이킹소다로 닦으세요. 금간 뚝배기는 미련 없이 버리세요. 기억하셨죠? 자, 네 번째 범인입니다. 아이고 박사님, 낡은 냄비도 안 좋고 뚝배기도 위험하면 도대체 뭘 쓰란 말입니까? 그래서 난 다 버리고 제일 안전하다는 스텐 냄비로 싹 바꿨습니다.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 잠시만요.
혹시 그 반짝반짝 빛나는 새 스텐 냄비 물이나 세제로만 한번 쓱 헹궈서 바로 쓰셨나요? 그랬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네 번째 범인은 새 스텐 냄비의 연마제입니다. 연마제요? 그게 뭡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공장에서 냄비 표면을 반짝반짝 광내려고 쓰는 공업용 가루입니다. 여기에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니켈과 크롬 찌꺼기, 그리고 박순자 어르신의 뇌를 무너뜨린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시중 스텐 냄비 10개 중 10개에서 연마제 잔류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가루들은 기름 성분처럼 떡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물이나 주방 세제로는 절대 안 닦입니다. 자, 지금부터 스텐 냄비를 명품 무쇠소트로 만드는 연마제 완벽 제거자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하고 펜 준비하십시오. 첫째, 기름으로 닦기입니다. 기름은 기름으로 잡습니다.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묻히세요. 그리고 냄비 안쪽을 닦아보세요. 시커먼 쇳가루가 묻어 나올 겁니다. 그게 다 1급 발암물질 찌꺼기입니다. 둘째, 세척입니다. 기름기를 잡아야죠. 냄비에 베이킹소다를 넉넉히 뿌리고 주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린 뒤 부드러운 수세미로 꼼꼼히 닦아낸 뒤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셋째, 소독입니다. 냄비에 물을 3분의 2 정도 채우고 식초를 서너 숟가락 넣으세요. 그리고 10분간 팔팔 끓여주세요. 식초 성분이 혹시 남아있을 소의 냄새와 세제 찌꺼기를 중화시키고 살균 소독까지 완벽하게 끝내줍니다. 넷째, 헹굼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헹궈내면 이제야 비로소 100% 안전한 명품 냄비가 된 겁니다. 네 번째 범인 정리합니다. 새 스텐 냄비는 연마제 덩어리입니다. 4단계로 반드시 제거하세요. 기름 닦기, 세척, 소독, 헹굼. 기억하셨죠? 지금까지 4가지 범인을 잡았습니다. 뜨거운 수돗물, 주방 매연, 뚝배기, 새 스텐 냄비.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꼽아보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가슴이 답답하시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럼 이미 내 몸에 쌓인 건 어떡하라고? 다 늦은 거 아니야? 걱정되시죠? 하지만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황금 열쇠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미 내 몸에 쌓인 그 몹쓸 1급 발암 물질, 그 알루미늄 덩어리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싹 씻어내는 천연 해독제 4대 천왕 비법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해독 4대 천왕,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사과 어떻게 드십니까? 혹시 껍질에 농약 묻었을까봐 찝찝해서 깎아 드시진 않나요? 아니면 껍질째 드시나요? 둘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껍질을 깎아 드시면 안 됩니다. 껍질을 깎아 드시는 건 중금속 잡는 청소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 껍질에만 가득한 펙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펙틴이 뭐냐면요, 아주 강력한 끈끈이 청소부입니다. 이 펙틴 끈끈이가 우리 장 속에 굴러다니는 몹쓸 납, 수은, 알루미늄 덩어리를 탁 하고 낚아챕니다. 낚아챈 다음에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그대로 꽉 껴안고 대변으로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에 따르면 펙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중납 수치가 8주 만에 28% 감소했습니다. 아니 박사님, 농약은 어떡하고요? 껍질 농약 완벽 제거 2단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에 담그기입니다. 그릇에 물을 받아서 사과를 4분만 담가두세요. 이것만 해도 흙먼지나 물에 녹는 나쁜 것들은 대부분 빠집니다. 둘째, 밀가루로 닦기입니다. 물기를 턴 사과에 밀가루를 살짝 뿌려서 손으로 뽀드득 문질러 닦아주세요. 밀가루 입자가 껍질에 붙은 나쁜 기름때를 자석처럼 싹 달라붙어 떼어내줍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싹 헹구기만 하면 됩니다. 사과는 특히 아침 식사 30분 전에 껍질째 드시는 게 황금입니다. 위장이 비어있을 때 이 펙틴 청소부가 먼저 들어가서 장을 싹 코팅해주면 그날 먹은 음식 속 나쁜 것들을 더 잘 잡아챌 수 있겠죠. 해독 4대 천왕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아이고 박사님, 마늘 너무 아리고 속 쓰려서 못 먹겠어요. 굽거나 익히면 좋은 성분 다 파괴된다면서요? 아닙니다. 어르신들 오늘 정말 돈 버시는 꿀팁입니다. 마늘 익혀 드셔도 됩니다. 대신 10분의 법칙만 기억하세요. 마늘을 굽거나 볶기 전에 미리 다지거나 썰어 두십시오. 그리고 딱 10분만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마늘이 공기와 만나면 그 10분 사이에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해독 성분이 저절로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한번 활성화된 알리신은 열에 꽤 강한 튼튼한 성분으로 변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실험 결과 10분 방치 후 조리한 마늘의 알리신 잔존율이
즉시 조리한 것보다 2.3배 높았습니다. 마늘 속의 풍부한 유황 성분은 우리 몸의 간이 해독 공장을 돌릴 때 꼭 필요한 연료입니다. 간이 튼튼해야 1급 발암 물질도 알루미늄도 분해할 수 있겠죠. 해독 4대 천왕 세 번째는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어르신들 미역이나 다시마 만지면 끈적끈적하죠. 그게 바로 알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아까 말한 펙틴과는 또 다릅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끈끈이 주걱입니다. 이 끈끈이 성분이 우리 피 속에 장 속에 돌아다니는 미세먼지, 1급 발암 물질, 알루미늄 덩어리까지 싹 달라붙어 젤리처럼 뭉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몸 밖으로 밀어내버리죠. 일본 홋카이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알긴산이 체내 스트론튬 흡수를 80% 이상 차단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립니다. 맨날 미역국만 드시지 마시고 오늘은 미역 콩나물 무침 어떠십니까? 미역의 끈끈이 성분과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만나면 해독 효과가 2배, 3배로 강해집니다. 해독 4대 천왕 마지막은 미나리와 물입니다. 미나리는 왜 해독의 왕일까요? 바로 피를 맑게 하는 초록색 색소와 몸속 나쁜 소금기를 빼내는 칼륨 성분 때문입니다. 이 칼륨 성분이 우리 몸의 콩팥 필터를 쌩쌩하게 돌려서 나쁜 나트륨과 중금속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빼내줍니다. 삼겹살 드실 때도 고등어 드실 때도 미나리를 꼭 곁들여 드세요. 하지만 어르신, 이 모든 게 소용없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안 드시면 꽝입니다. 사과가 뭉치고 미역이 뭉치고 마늘이 해독해도 이 독소 찌꺼기를 싣고 나갈 트럭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트럭이 바로 물입니다.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을 하루 8잔 드십시오. 이게 마지막 1%를 채우는 겁니다. 해독 4대 천왕 정리합니다.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으면서 따라해보세요. 첫째, 껍질째 사과. 둘째, 10분 기다린 마늘. 셋째, 끈적한 미역. 넷째, 미나리와 물 8잔. 이 4가지만 챙기시면 몸속 독소가 싹 빠져나갑니다. 자, 해독 비법도 든든하게 아셨으니 우리 집 주방에 숨어있는 나머지 범인들을 잡으러 가야겠죠. 5번째 범인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로 그 습관입니다. 5번째 범인은 밥솥 내솥에 쌀 씻기입니다.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나도 편해서 밥솥에 바로 쌀 씻는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딱딱한 쌀알을 밥솥에 넣고 박박 문질러 씻으면 그 쌀알이 사포처럼 밥솥에 까만 코팅을 긁어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코팅이 벗겨진 그 틈으로 밥솥의 본체인 알루미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상태로 밥을 지으면 고온의 물에 그 알루미늄이 미세하게 녹아나와 밥 알에 싹 섞여 들어갑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험 결과 코팅이 벗겨진 밥솥으로 지은 밥의 알루미늄 검출량이 정상 밥솥의 4.2배였습니다. 이 알루미늄이 바로 박순자 어르신의 뇌에 쌓여 치매 위험을 폭발적으로 높인 그 무서운 중금속입니다. 그리고 긁혀 나온 까만 코팅 가루는 1급 발암 물질로 의심되는 성분들입니다. 즉, 어르신은 편하자고 한 그 습관 때문에 알루미늄 치매와 코팅 가루암을 매일매일 밥에 비벼 드신 겁니다. 5번째, 범인 정리합니다. 쌀은 밥솥에서 씻지 마세요. 유리나 스텐 그릇에 따로 씻어서 안 치세요. 기억하셨죠? 6번째 범인은 나무 조리기구입니다. 어르신 주방에 나무로 된 국자, 주걱, 젓가락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쇠보다 낫겠지, 플라스틱보다 낫겠지 하고 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나무 주걱 틈새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무는 스펀지 같습니다. 설거지할 때 쓴 주방 세제까지 쫙쫙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틈이 생기고 거기에 음식 찌꺼기가 끼고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간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낡은 나무 도마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번째 범인 정리합니다. 나무 조리기구는 곰팡이 온상입니다. 실리콘이나 스텐 조리기구로 바꾸세요. 식약처 인증마크 확인은 필수입니다. 기억하셨죠? 네, 7번째 범인은 낡은 냄비와 오래된 프라이팬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박순자 어르신도 30년 된 양은 냄비를 쓰고 계셨습니다. 어르신들, 양은 냄비 가볍고 참 편하죠. 그런데 오래 써서 코팅이 벗겨지고 바닥이 하얗게 일어나고 찌그러진 양은 냄비, 그건 그냥 알루미늄 덩어리입니다. 거기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짜고 신 음식을 끓이면 박순자 어르신의 뇌를 망가뜨린 그 알루미늄이 국물에 그대로 녹아 나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은 더 무섭습니다. 아유 박사님, 아직 코팅도 멀쩡하고 쓸만한데 그게 함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프라이팬 수명은 길어야 1년이라고요. 한국소비자원 테스트 결과 1년 사용한 프라이팬의 코팅 손상률이 평균 67%였습니다. 1년이 지나면 눈에는 안 보여도 코팅이 약해져서 1급 발암 물질로 의심되는 나쁜 성분들이 음식에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10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3만 원짜리 새 프라이팬이 어르신 건강에 100배 낫습니다. 7번째 범인 정리합니다. 양은 냄비와 1년 넘은 프라이팬은 버리세요. 아까운 마음이 독을 부릅니다. 기억하셨죠? 지금까지 7가지 범인을 잡았습니다. 뜨거운 수돗물, 주방 매연, 뚝배기, 세스텐 냄비, 밥솥 쌀 씻기, 나무 조리기구, 낡은 냄비,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자, 이제 3번째 그룹 포장재의 도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2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8번째 범인은 낡은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어르신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세요. 김치 국물이 배어서 빨갛게 변한 플라스틱 반찬통, 죽 사 먹고 남은 하얀 플라스틱 통, 이런 것들 버리기 아까워서 씻어서 쓰고 계시진 않나요? 어르신, 플라스틱은 영원히 쓰는 그릇이 아닙니다. 오래 쓰고 수세미로 벅벅 닦다 보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한 흠집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문제는 그 흠집 틈새로 요즘 뉴스에서 가장 무섭다고 말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도달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8번째 범인 정리합니다. 색 변하고 흠집난 플라스틱 통은 버리세요. 반찬은 유리나 사기 그릇에 담으세요. 기억하셨죠? 9번째 범인, 마지막 범인입니다. 9번째 범인은 쿠킹 호일과 커피 봉지입니다. 처음에 박순자 어르신이 돔에 김치 국물 패는 게 싫다고 호일을 쫙 깔고 그 위에서 김치를 썰으셨습니다. 어르신들도 고구마 구울 때, 삼겹살 구울 때 호일 많이 쓰시죠? 어르신, 이 호일이 뭡니까? 이게 바로 알루미늄 덩어리입니다. 이 알루미늄이 딱 2가지에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바로 신맛과 짠맛입니다. 신김치, 초장, 젓갈처럼 짜고 신 음식이 호일에 닿으면 알루미늄이 스르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호일은 김밥 포장할 때처럼 차가운 음식을 쌀 때만 쓰시고 뜨겁거나 씻거나 짠 음식에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호일 쓸 때는 반짝이는 면이 음식에 닿도록 하세요. 반짝이는 면이 더 매끈해서 알루미늄 성분도 덜 녹아 나옵니다. 그리고 식사 후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씩 드시죠. 급하다고 그 커피 봉지로 뜨거운 커피를 휘휘 저어서 드시는 분들, 제발 오늘부터 이 습관은 멈추셔야 합니다. 커피 봉지 뜯는 부분에 있는 인쇄 잉크, 그리고 봉지 안쪽에 코팅된 비닐 성분, 이런 나쁜 화학 성분들이 80도, 90도가 넘는 뜨거운 커피 속에 그대로 녹아 나옵니다. 9번째 범인 정리합니다. 호일은 찬 음식에만 쓰세요. 커피 봉지로 젓지 마세요. 티스푼 하나 꺼내시는 게 건강입니다. 기억하셨죠? 자, 여기까지 주방 속 9가지 범인을 모두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물과 공기의 독 2가지입니다. 뜨거운 수돗물은 찬물로 바꾸세요. 주방 매연은 환풍기로 빼세요. 두 번째 그룹, 조리도구의 독 5가지입니다. 뚝배기는 세제 금지, 세스텐 냄비는 4단계 세척, 밥솥에서 쌀 씻기 금지, 나무 조리기구는 교체, 낡은 냄비 프라이팬은 버리기. 세 번째 그룹, 포장재의 독 2가지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유리로 교체, 호일과 커피 봉지 사용 주의, 해독 4대 천왕 기억하시죠? 껍질째 사과, 10분 마늘, 끈적 미역, 미나리와 물 8잔.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실 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면 치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동창회 가시면 친구들이 비결을 물어볼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박순자 어르신도 저를 만난 뒤 주방 싹 바꾸고 좋은 음식 드시면서 지금은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딱 한 번만 보내주세요. 엄마가 봤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더라. 너도 꼭 봐라 하고 카톡 하나 보내주시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어르신이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은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배운 9가지 당장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직접 손으로 쓰는 순간 그 결심이 오래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독소를 완벽하게 잡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30년간 환경 건강을 연구해온 환경의학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